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칭찬을 받으면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무엇 덕분이에요. 운이 좋았어요. 반면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늘이 안 도와줬죠. 운이 나빴어요. 라며 운 탓을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운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 저희 구독자님들은 잘 알고 계시죠? 잊지 않으셨죠? 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스스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약한 운도 충분히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스가라게이는 운 좋은 사람들이 꼭 지키는 33가지 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유명한 편집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전엔 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정치, 기업, 유명 인사들 등 수많은 운 좋은 사람들을 취재하고 관찰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그들의 공통점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 패턴, 습관들을 따라하니 저자도 운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말하는 운 좋은 사람들이 꼭 지키는 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온화한 사람에게는 운도 따릅니다. 저자는 직업상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수백 명 넘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들은 예외 없이 표정이 온화했다고 해요. 이들은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없는 걸까요? 그래서 한 번은 남몰래 비서에게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말했어요. 아니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감정을 너무 자제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될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짜증이 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사람들은 짜증나고 열받으면 금세 옆 사람에게 그 기분을 전염시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항상 늦게 깨닫죠. 감정이 너무 앞서서 아니요, 됐습니다. 기대한 내가 잘못이죠. 하며 막말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운은 내 손에서 모조리 빠져나간다고 해요. 운은 애정과 짝꿍이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겐지의 비에도 지지 않고에서는 언제나 조용히 웃고 있는 이라는 시구가 있습니다. 운은 그런 사람에게 옵니다. 웃는 얼굴은 부드럽고 따뜻해서 운이 뿌리내려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은 날로 운이 좋아져서 오랜만에 만났을 때 한두 단계 성장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짜증이 날 때는 지금 소개하는 제이처럼 한번 해보세요. 원래 제이는 남의 시선에 극도로 예민해서 주위 사람까지 긴장하게 만드는 부동산 투자회사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이런 모습이 사라지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부드러워졌어요. 조금만 건드려도 극도로 예민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를 취재할 당시 저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짜증과 분노를 다스리셨어요? 저도 비결 좀 알려주세요. 이 물음에 예전 같았으면 그런 건 알아서 해결하시죠. 라고 말할 그에게 야단 맞을 각오로 물었는데 사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랄 건 없는데 굳이 말하자면 이거 덕분이려나?
라고 하며 일반 책 크기의 거울을 하나 내밀었어요. 짜증과 분노가 치밀 때면 황급히 거울을 꺼내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면 거울 안에 오싹한 내 모습이 비치죠. 그게 싫어서 얼른 웃습니다. 그렇게 하면 방금 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분 좋은 표정으로 바뀝니다. 찌푸린 얼굴은 자기 스스로도 외면하고 싶지만 웃으면 바로 기분이 좋아지고 짜증도 가라앉는다고 했습니다. 스스로가 그런데 하물며 남들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들자 절대 남에게 짜증스러운 표정을 보이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 후 제이는 짜증이 치밀 때마다 먼저 거울을 꺼내 웃는다고 해요. 비록 만든 표정이지만 웃는 얼굴은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게다가 짜증도 잊게 해줍니다. 신기하게도 불호령을 멈춘 후부터 회사는 점점 잘 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지금은 업계 1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라고 대답해 보세요. 타인에게 호감을 주려면 상대의 말에 무조건 네 하고 긍정해 보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대답하면 상대방의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라는 대답에는 무언가 힘이 있다고 해요. 상대방이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해도 무조건 처음에는 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자료 내일 아침까지 파워포인트로 기획서 만들어줘. 퇴근 무렵 상사가 이렇게 지시했다고 해보죠. 못하겠는데요? 힘들 것 같습니다. 하고 입을 삐죽대기 전에 무조건 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분량이 꽤 많네요. 그래? 많긴 하지. 그럼 내일 중으로는 어때?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할게요. 이렇게 말하며 미소를 짓는다면 상사도 흡족해하며 자신을 좋게 보고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네 라는 대답은 좋은 인상을 주는 동시에 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고급 기술입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친구에게도 사용해 보시며 좋은 운을 유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운도 강합니다. 뺀질거리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성실한 사람은 의외로 인기가 없고 업무 능력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유가 늘 허락되는 것은 아니죠.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하고 사회에 나가면 일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공부나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해요. 성실한 사람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여유롭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열심히 하는 것 치곤 성과가 별로 좋지 않다면 당연히 운에서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일의 요점을 파악했다면 나머지는 자신의 재량으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럴 때 더 성장할 수 있고 성과도 좋습니다. 운이 좋아지고 강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주위에 뺀질거리고 잘 놀게 생겼는데 의외로 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들은 무언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대로 일을 진행합니다. 무엇이든 하려 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할 때 사람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요.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판단하는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 되게 많이 해요. 평소에 해야 한다, 해야지 이런 압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성실하고 즐겁게 일하다가도 압박을 받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해야 한다라는 강박으로 될 일도 더 안 풀리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신기하게도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청개구리일 수 있지만 제가 중심을 잡고 압박을 받으며 일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일탈도 많이 하고요.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지 마세요. 운 좋은 사람은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는 방법을 잘 압니다. 좋아하는 일만 하며 자유롭게 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기 싫은 일, 무거운 짐, 역경이 훨씬 많죠. 일이 끝이 없다, 힘들어 하고 앓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불평하지 말고 즐겁게 해보도록 하세요. 빠른 결정과 빠른 실천은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는 좋은 요령이기도 합니다. 할 일을 앞에 두고 망설이기보단 담담하게 마음먹고 빨리 착수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훨씬 후련합니다. 책상에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해볼게요. 이것을 일일이 입력해서 해석하는 것은 정말 방대한 작업이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떨치고 담담하게 눈앞의 작업에만 집중해 보세요. 처음에는 거대한 덩어리 같아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제때 끝낼 수는 있을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모든 일은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면 반드시 길이 보이실 거예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죠. 그때부터 일이 점점 즐거워집니다. 이번 일 마치면 전부터 궁금했던 맛집에 다녀와야지, 하루 날 잡아서 바람 쐬고 와야지 등 나에게 줄 선물도 준비해 보세요. 즐겁게 일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편하고 즐거워집니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운도 따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그 여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쓰는 돈의 액수로 알 수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의 콧대가 아무리 높아도 값비싼 선물 공세를 펼치면 대부분 넘어온다고 장담하는 남성도 있습니다. 저자에게 이런 말을 했던 여성은 부잣집으로 시집가 누구나 부러워하는 결혼 생활을 했지만 몇 년 안 돼 파경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서민의 삶으로 돌아왔지만 결혼이 아주 헛된 경험은 아니었다고 해요. 몇 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돈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은 대부분 돈으로 어떻게든 됩니다. 이것은 물론 진실이지만 그저 일면의 진실일 뿐입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부유한 시집 식구들은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때문에
오히려 행복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인생에서 큰 의미를 갖는 일들은 모두 후자입니다. 그렇게 양쪽의 간극은 벌어질 대로 벌어져 파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된다 거나 돈 따위가 없어도 어떻게든 된다. 이 말은 모두 틀린 말입니다. 양쪽 모두에 적당히 가까운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돈은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고 올바른 균형 감각으로 돈을 벌면 삶은 서서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 결국은 운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아시죠? 콜카타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무료 학교를 열고 무료 의료시설과 호스피스를 설립하는 등 인생 전부를 약자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 불렸지만 사실 그녀는 돈 욕심이 꽤 많았다고 해요. 어느 날 세계적인 부호가 테레사 수녀에게 롤스로이스를 보내겠다고 제의합니다. 사람들은 청년 결백의 상징인 그녀가 절대 그런 차를 받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차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테레사 수녀는 가난한 사람 편 아니었어? 유명해지더니 부자들이 타는 차가 탐난 거야? 하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가 롤스로이스를 받은 것은 자신이 그 차를 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되팔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롤스로이스를 1등 상품으로 걸고 테레사 수녀 복권을 팔아서 자동차보다 몇십 배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도 지인들의 축하 파티를 거절하며 파티에 드릴 비용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사실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직원 식비부터 의약품 구입비, 건물 유지비 등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만한 돈이 확보되어야 충만한 사랑을 주는 것이 가능해지죠. 시설의 운영자였던 테레사 수녀는 그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의 참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타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자연히 금전운이 좋아진다고 해요. 타인의 행복을 생각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어 인생을 점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면 더욱 왕성하게 분비되는데요. 옥시토신 분비가 왕성해지면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다시 옥시토신 분비가 왕성해집니다. 즉, 옥시토신은 운이 트이는 선순환을 자동으로 실현하는 호르몬인 셈이죠. 나는 수녀가 아니야. 항상 다른 사람의 행복만을 생각할 수 없어. 나는 가엾고 평범한 인간이라서 무엇보다 내가 행복해지길 원해. 이렇게 뻣뻣하게만 굴지 말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나를 위한 집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즐겁게 살 수 있는 집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을 갖고 싶다는 소원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의 각도를 바꿔서 옥시토신의 분비를 유도하면 스스로 운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생긴다고 해요. 사소하지만 이러한 마음가짐이
평생의 운을 좌우한다는 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다니던 길에 평소대로 걸어가다가 자전거와 부딪혔다고 해볼게요. 이마가 찢어질 정도의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이때 A는 평소 사람이 드문 곳인데 자전거와 부딪히다니 운도 없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이 멈추면 다행이지만 인간에게는 한번 생각에 빠지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습성이 있죠. 그래, 나는 왜 이러지? 어제 남친과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다가 말싸움을 했지.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자전거에 부딪힌 거야. 이게 다 남친 때문이야. 걔가 나쁘지. 나는 왜 이런 남자를 만날까? 이렇게 A의 생각은 끊임없이 나쁜 쪽으로 흘러갑니다. 반면 B는 세게 부딪히긴 했지만 살짝 까지기만 했으니 정말 다행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B도 생각이 빠집니다. 큰 상처가 아니니까 오늘 회의에 가는 건 문제없겠어. 좀 오버해서 이마에 뽀로로 반창고를 붙이자. 그 모습을 보고 다들 웃겠지? 발표로 웃으며 시작하면 분위기도 좋고 좋은 결과도 있을 거야. 이들의 차이 아시겠죠? A는 부정적 사고를 거듭하면서 네트워크가 습관적으로 부정 회로를 취하게 됩니다. 이 회로는 점점 강해지죠. 하지만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B는 긍정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것이 점점 강화됩니다. 그 결과 운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더욱더 운이 좋아지는 것이죠. 운 좋은 사람이 되는 첫걸음은 무엇보다 나는 운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가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망상이든 환상이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망상은 운을 좋게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해요.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면 마음이 들뜨고 설렙니다. 현실과의 괴리가 마음을 흥분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왕성하게 분비돼서 의욕과 쾌감을 자극해 말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도록 유도합니다. 운은 생각만 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하죠. 만약 본인이 A 같은 타입이라면, 즉 무슨 일이든 반사적으로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재빨리 큰 소리로 말하세요. 아싸, 난 역시 운이 좋아 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이어지기 전에 먼저 선수 쳐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이나 기분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재수 좋네. 운 좋다. 대박. 이 같은 말에는 말만으로도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해요. 바로 이때부터 뇌 안의 메커니즘에 따라 생각과 행동이 점점 운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향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와, 다행이다 하고 선수 치는 것도 운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필살기입니다. 그런 다음 뭐가 다행인지 이유를 생각하셔야 해요. 감사는 운을 좋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감정입니다. 감사하는 순간부터 운은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저자는 확신하며 독자들에게 전합니다. 지금까지 스가하라 게이 저자의 운 좋은 사람들이 꼭 지키는
33가지 룰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온화함 유지하기, 주도적으로 일하기, 돈과 관련된 균형 유지하기, 타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기, 운 좋은 사람이라고 믿기입니다. 이 외에도 운 좋아지는 태도, 마음가짐,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한 습관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운 좋은 사람이 되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싶은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운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아싸, 난 역시 운이 좋아 라고 3번 외치며 마무리할게요. 아싸, 난 역시 운이 좋아. 아싸, 난 역시 운이 좋아. 아싸, 난 역시 운이 좋아.